통잠이 뭔가요? 통잠이 힘든 아이. 하지만 부모와 아이 모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질 높은 수면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고,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이가 너무 예쁘지만 너무너무 안 자는 아이나 잠이 예민해서 통잠을 못 자는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육아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느껴지실 거예요. 아이의 통잠은 아이 본인의 건강한 성장에도 필수지만 잘 자지 못하는 아이와 매일 밤 씨름을 하다 보면 엄마는 화가 치밀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실제로 출산 후 수면 부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이거나 심하게는 산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통 100일 전에 통잠을 자지 않는 건 수유텀이나 수면텀으로 또 세상에 태어나 적응하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은 100일의 기적을 기다려 보는데요. 생후 4, 5개월쯤 되면 이제 대개 아이들은 밤 수유가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수면 패턴이 정해지면서 통잠을 자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전히 통잠을 자지 못하거나 통잠을 잘 자던 아이가 또다시 크게 울면서 깨면 어디가 아픈가? 배가 고픈가? 뭐가 불편한가? 걱정되는 마음과 이게 수면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될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해요. 아이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면 놀라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체크사항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통잠을 못 자고 자주 깨구나, 아이를 이해할 수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수면 교육에 대한 팁도 드리도록 할게요. 잘 자던 아이가 통잠을 못 자고 깨는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ERE, 급속성장기, 원더윅스, 제접근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ERE는 아이마다 첫니나는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6개월 전후로 이가 나기 시작하죠. 아래 가운데 앞니부터 시작해서 거의 30개월까지 총 20개의 유치가 납니다. 사실 어른들도 치통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통증을 느끼곤 하는데 아이들은 이가 날 때 어떨까요? 물론 아이들 중에서도 아무 증상 없이 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가 나면서 아이들이 그 통증으로 인해 더 많이 보채거나 짜증을 내고 특히 밤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달래지지 않는 울음을 보이기도 하고 자주 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아이 잇몸이 부풀었거나 침을 좀 많이 흘리거나 잘 못 먹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두 번째, 급속성장기는 일시적으로 빠른 성장이 있는 시기를 급속성장기 또는 급성장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칼로리 소모가 크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많고 또 배도 빨리 고플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 중에 수유텀이 늘었던 아이들도 이 시기가 되면 더 자주 배고파서 칭얼거리거나 깨기도 합니다. 급성장기는 평균 생후 2주에서 3주, 또 생후 6주, 또 생후 3개월, 생후 6개월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 아이마다 횟수나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더윅스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 정신적 도약기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정신 발달 기준에서의 급성장을 말하고 생후 4주에서 5주 첫 원더윅스를 시작으로 생후 20개월까지 성장의 주기에 따라 총 10번의 도약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는 잘 자던 아이가 잠을 안 자거나 잠투정이 늘고 어렵사리 잠에 들었다가도 자주 깨거나 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배가 고프듯 자지러지게 울지만 막상 젖을 물리거나 수유를 하면 잘 먹지 않기도 해요. 그렇게 수면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 제접근기는 육아상담소 채널에서도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죠. 아이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평균 생후 16개월에서 생후 24개월 주 양육자와 정신적인 독립을 해가면서 이 독립적인 마음과 주 양육자와 분리되었을 때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며 혼란을 겪는 시기입니다. 하루 종일 안아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이유 없이 칭얼거리기도 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심하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도와준다고 하면 더 크게 화를 내는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도 자주 깨서 엄마를 찾고 쉽게 다시 잠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육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발달 성장기마다 찾아오는 이슈들로 인해 성장통을 겪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많이들 좌절하고
또 지치고 수면 교육의 일관성을 잃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성장통이 무난하게 지나가는 아이도 있지만 심하게 겪는 아이들이라면 이런 이유들 때문이구나 성장통을 이해하고 좀 짐작해 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내려놓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좀 생길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수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수면 교육에 대한 영상을 여러 번 다뤘지만 수면 교육에는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수면 교육을 하지 말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이마다 활동량, 생활 및 수면 패턴, 그리고 타고난 기질, 잠의 양,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아이의 수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아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쾌한 수면 교육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와 아이 모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질 높은 수면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고 질 높은 잠을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을 애초에 들이지 않으면서 각자의 생활 환경과 패턴에 맞는 기본적인 수면 교육을 위해 이런 것들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통잠이 힘든 아이들은 특히 이 세 가지는 꼭 실천해 주세요. 먼저 수면 환경, 수면 의식을 만들어 주세요. 규칙적인 시간과 일정한 수면 의식을 통해 아이는 몸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 패턴이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전에 정적인 놀이를 하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 후 아이와 교감하며 로션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불을 끄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등 일정한 수면 의식, 즉 수면 루틴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은 아이가 누워서 스스로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를 재울 때 쪽쪽이를 물려주거나 안아서 흔들어 재우거나 아이를 안고 쉬 소리를 내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더라도 깊은 잠에 들기 전에는 최대한 아이를 눕혀서 스스로 등을 대고 잘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수면의 주기가 있는데 보통 성인은 1시간 30분, 아이는 5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깊이 잠들기 전에 스스로 등을 대고 잠들지 않은 경우 얕은 잠 주기가 되었을 때 자기 전에 받았던 보상, 쪽쪽이나 엄마가 안고 흔들어주기, 안아 재우기 등 똑같이 받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얕은 수면 주기,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엄마, 아빠 빨리 나 안아서 흔들어서 다시 재워줘 하는 의미로 크게 울음을 보이는 것이죠. 반면 좋은 수면 습관이 만들어진 아이들은 얕은 잠 주기가 되어 똑같이 잠시 깨더라도 자세를 고쳐 누워 스스로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렸던 성장통으로 인해 일시적인 수면장애, 수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가 심하게 울고 잠투정을 부릴 때 좀 더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고 수용해주면서 보듬어줘야겠죠. 단 좋지 않은 루틴이 생기지 않도록 이 점만 유의하시면서 마지막에 잠들기 직전에는 눕혀서 재워주는 것으로 노력해주세요. 그래야 성장통이 지나면 또 자기 수면 패턴을 잘 찾아갈 수 있어요. 성장통은 짧게는 48시간에서 길게는 2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는 수면 교육을 해주세요. 수면 교육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을 인지해 주셨다면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 주시되 수면 교육 전체가 흔들리지 않아야겠죠. 수면 안경, 수면 의식 만들어주기, 아이가 누워서 스스로 잘 수 있게 하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수면 환경과 교육을 잘 유지해 가면서 일관성 있게 아이 속도에 맞춰 진행해 주세요. 수면 교육에서 세부적인 주제별 자세한 내용들은 이 영상들 참고하시면 더 도움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통잠이 힘든 성장통과 통잠을 위한 수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전문가인 저마저도 아이가 며칠을 울고 잘 자지 않고 재우는데 2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려 겨우 재웠더니 1시간 지나 또 울기 시작하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기를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가족 모두 질적인 수면을 위해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